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그에 따른 유가 움직임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80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추세가 중요하죠. 9월 말부터 유가가 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초에 또 급격한 상승세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상승한 것, 원유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 지정학적인 요소가 당연히 얽혀져 있다고로 당연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 보시면 흥구석유의 주가 차트도 10월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셔도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주가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면서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브렌트유의 가격을 집중을 해야 하냐. 그동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렌트유는요,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국제 원유 시장에서 당연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국제 원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원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동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원유 가격이 기준이면서 국제 원유 거래의 60% 이상이 이 브렌트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는 다른 기준 원유들, 예를 들면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나 중동의 두바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원유 가격을 또 결정하는 만큼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이 브렌트유가 중요한 가치 척도죠. 국제 유가 세계 경제에서 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브렌트유 가격 상승과 함께 그리고 하락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각국의 통화 정책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게 이 브렌트유입니다. 따라서 이 브렌트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원유 선물 중에 상품 중에 하나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원유 가격의 변동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유의 가격 상승과 함께 흥구석유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석유 관련 기업들도 가격을 상승하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석유 유통기업들이 또 매출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원리로 살펴보셔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주의해 보실 건요. 유가가 반대로 너무 높게 나타나면 소비자 수요가 또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익 측면에서는 매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브렌트유 가격 상승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또 긍정적인 작용을 또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또 조성하는 분위기를 갖게 되고 오늘의 흥구석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 너무도 잘 아실 텐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또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급등한 이유를 또 알고 가셔야 될 텐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와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브렌트유의 가격이 급등했던 거는 국제 이슈랑 공급 차질이랑 또 이번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또 다시 한번 폭등을 한 건데요. 내용은요, 이란이 중요한 또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산 시설이 공격을 받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가 되게 된다면 이 원유 공급에 있어서 유가가 또 크게 상승할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이란 남부에 위치한 이 해협인데요. 세계 원유의 20%에서 30%가 통과하는 요충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협이 봉쇄가 되게 된다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원인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 유가가 최대 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원유 수출항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수출까지 차단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소규모 공격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란이랑 이 수출항,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또 공격을 받아도 어쨌든 공급 차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들이 공급 차질로 또 유가가 또 상당히 오를 수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유시설 공격,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일으키는 원유 수입국들에게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국제 정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평화는 유지되기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인해서 원유 공급 대란이고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또 방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동 갈등은 계속되지만 통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가 되더라도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또 고려해서 전면적인 충돌을 또 억제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동 지역 자체가 원유 공급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장기적으로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재랑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수단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갈등을 또 계속 관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안정,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중동 무력 충돌을 일정 수준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 중재하지 않을까라고도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선물 브렌트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에서는 상승의 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 부분이 고조가 되고 있더라도 국제 유가는 또 단기간에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안정화될 부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공급이 차질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유가가 한동안은 계속 고가에 또 머무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기 둔화랑 중국의 수요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또 장기 상승은 또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주가가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좀 넓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또 높게 점쳐지고 있는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또 유가의 상승폭은 또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의 폭은 분명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